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아까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7% 플러스였는데요. 오늘 2500선 중반 그리고 700선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요.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어제 미국장이 약간의 희망회로로 생각보다 강하게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이 조금은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발언, 백악관의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은 녹아들이고 있는데 발표만 이상하게 안 나오면은 뭐 생각보다 시장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뭐 여전히 좀 관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일부 특정 뭐 산업이나 특정 테마주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뭐 그런 거에서 단기 매매하시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냥 가만히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미사님은요? 네, 지금 뭐 지수가 어쨌든 이제 이번에 2,500도 한번 깼었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 뭐 나쁘게 볼 건 없고요. 이미 이제 관세 충격은 작년에 우리 한국 증시가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2,500 왔다 갔다 하는 뭐 구간에선 저는 여전히 뭐 그러니까 계속 반대로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고. 예. 또 만약에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발표하죠. 새벽 5시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아마 발표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뭐 보편관세 20% 부과한다는 내용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자체로 이미 반영은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해서 뭐 증시가 뭐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증시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완화되게 나오면 일부 언론에서는 또 약간 축소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증시는 또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악재 큰 걸 한번 맞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에서는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회복의 속도가 좀 느리냐 빠르냐 저는 그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뭐 그렇다고 뭐 지수가 긍정적이라는 건 아닌데 네. 지금 구간에서 뭐 이렇게 계속 저는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0.16%, 0.35%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2,525, 2525고요. 코스닥은 693.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58,900원입니다. 0.17%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합니다. 샘 올트먼이 또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GPU 10만 개 갖고 있으면 연락 달라. 뭐 이런 이야기 또. 그 저커버가 갖고 있는데 10만 개면 그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자,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1% 정도 오르고요. LG엔솔이 0.5% 상승. 반대로 현대차랑 기아는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0.8%, 기아가 1.3%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별로 안 좋은데요. 여기는 근데 약보합입니다. 0.3 그리고 0.8. 가장 뭐 눈에 띄게 하락하는 거는 역시나 기아나 현대차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오늘 방산주가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또 1.6%, 2.6% 정도 오르는데 여기서 그 뭐 무인기 체계 뭐 요 글로벌 무인기 시장 공략한다고 요거에 진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그룹 자체가 샌디에고 어디 본사를 방문했는데 김동관 이 무인기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여기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GE 스톨 이걸 공동 개발해서 무인기 사업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4%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손실 축소가 진행되면서 이익 안정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하나증권이 목표 주가 19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 가장 많이 오르고요. SK스퀘어가 2.4%,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하나그룹주가 역시 제일 강하네요. 하나오션도 1.4% 정도 오르고 뭐 화장품도 뭐 어제 저희가 화장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4%, LG생활건강 1.3% 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ABL 바이오가 8%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담도암 신약 ABL001 1차 지표 충족됐다. 신약 2상과 3상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과열 종목 속출 또 7개사 금지. 거기에는 이제 VT랑 ABL 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여기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포함이 되면은 공매도 조심하라라고 좌표 찍어주는 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또 여기다 하면서 또 떨구는 그런 모양새 아닐까 싶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도 2.8% 정도 떨어지고요. 오늘 또 뭐 합병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HLB랑 HLB 생명과학 흡수합병? 뭐 요거 아까 속보로 나오던데. 그래서 HLB 1.7% 정도 떨어지고 반대로 오르는 데는 오늘 로봇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아까 1%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휴젤도 3.7% 오르네요. 휴젤, 파마리서치 등 K-에스테틱이 2025년 미국 침투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면서 소비자 보고서 미국 미용 성형학회가 발표한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소비자 보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분위기는 가져가고 있는데 하장한 본부장님 뭐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유일 로보틱스 요게 이제 SK그룹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콜옵션 행사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네, 아까 상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요즘에 경영권 분쟁 요런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 이슈가 있는 쪽들은 강한 것 같아요. 애경 산업도 그렇고 최근에 콜마홀딩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신라섬유 같은 품절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이거를 뭐 주목해 보라가 아니라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절주에 돈이 쏠리는 거는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고 또 오늘 정치 테마주들 장 초반부터 희비 교차가 매우 강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쪽들 그 중에서는 약간 좀 신규주들 뭐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주들 분위기가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뷰티 쪽 이런 쪽도 분위기가 좋아요. 이건 수출입 데이터가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인그로드랩 이런 애들은 바닥권에서 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바텀 피싱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뭐 전일에는 뭐 삐야 막 이런 애들도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또 화장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이런 애들도 올라가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사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네, 확실히 오늘 좀 이제 내일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냥 개별 장세 같아요. 그냥 개별주들 이제 이슈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가 콜옵션 행사한다고 이제 나오면서 아마 네.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되게 됐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LG가 아마 로보티즈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가 지금 이번에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이 그 재벌 기업들이 이제 로봇 회사를 하나씩 다 이제 꿰차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어쨌든 로봇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다. 이제 그 그림이 좀 완성됐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그 유일 로보틱스 효과로 인해서 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3% 가까이
좀 오르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바이오주들은 오늘 미국의 금리가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도 좀 빠지는 건 ABL 바이오 그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네. 기사를 보니까 FDA 가속 승인 신청하겠다.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성과 좋으면 이제 사실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객관적 반응률이 기존의 2차 치료제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1차 치료제는 아니고 2차 치료제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한 건데 기존의 경쟁 제품보다 어쨌든 데이터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한 3배 정도. 근데도 이렇게 마이너스 9% 빠지는 거 보면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시장이 좀 기대했던 수치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좀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아까 기사도 보니까 일단은 요걸 이제 그 기술 수출한 거잖아요. 이 네. 물질을 그 회사에서 이제 FDA 빠르게 승인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 그렇게 또 이 9% 빠진 악재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9% 빠진다는 거는 뭔가 좀 눈높이엔 좀 못 맞춘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나 오늘 좀 주가 하락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업종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이 좀 월등히 많은 거 보면 확실히 좀 관세 내일 어떻게 또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좀 빠지는데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면 이제 아까 메인커님 말씀대로 그 지금 샘 알트만이 막 GPU가 녹고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HBM 그 AI 서버에는 당연히 HBM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삼성보다 하이닉스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이제 샘 알트만의 그런 이제 트위터 있던 그런 발언들이 하이닉스 주가에는 조금 오늘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MOM으로 전월보다 9.6%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였지만 지금 2개월, 3개월 연속으로 또 상승하고 있고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1%, 4%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딱 눈에 띄게 올라가는 쪽은 아까 말씀하신 저기 화장품하고 뷰티 쪽 플러스 로봇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하이전 RLM,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CMS,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는 23% 정도 올라갑니다. 요거는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SK 온 미국 법인 최대 주주 변경 가능 콜옵션 계약 체결 뭐 이런 이슈. 아까 방금 다 말씀드렸죠. 그거에 아니 못 듣고 계시고. 저도 찾고 있어. 아니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도 얘기했고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네. 좀 바빠가지고. 두 번 반복하면 좋죠. 좋잖아요. 여기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반복 학습을 좀 해야 좋은 거니까. 죄송합니다. 불렀다. 알겠습니다. 근데 초반에 잠깐 좋다가 어떻게 이렇게 확 갑자기 변하는지 0.12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코스피는 0.3%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코스닥은 0.6%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시가총액 상위주 상승하던 것들이 좀 마이너스로 변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그룹주 관련해 가지고 약세 전환한 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을까? 내일 뭐 역시 관세 뭐 이런 거 때문일까? 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약간 매가리가 없는 시장? 그리고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팔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눌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제 그 지표를 보면 좀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이제 지표 데이터를 보시면 막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뭐 ISM 제조도 그렇고 애틀랜타 GDP 나오는 뭐 마이너스 3%대예요. 그래요.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S&P 글로벌 제조업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표가 되게 안 좋다. 약간 요런 거 졸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그 정신 승리 궤도로 넘어가서
이제 기술주가 갑자기 약진을 하기 시작을 하고 펀더가 좋은 기업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통화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경기가 네.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어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슈가 잘 오픈이 됐는데 생각보다 뭐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초반에는 좀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 국가만 세게 하고 나머지는 좀 만약에 무난하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범주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겁먹은 게 좀 과했다 싶으면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고 네. 그게 아니면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527억을 팔고 나머지 하나나 뭐 현대차나 기아 이런 애들 관세 영향이 있는 애들을 빼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매수 보면 아까 뭐 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이제 금융이랑 사실 뭐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일단 패시브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끄집어 내리면서 영향을 준다라는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급발로 좀 떨어지는 거고 이슈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해소가 되면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오늘까지 조금 분위기가 뭐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테마주나 트레이딩 좋아하시면 그냥 그거 즐기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미사님도 지금 시장에 이렇게 메가리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누구든 다 관망할 수밖에 없고 또 금요일 날 또 탄핵 선고도 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국내에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발표까지 실적 발표. 이게 줄줄이 되게 그래서 이제 아마 하창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한 2주 전부터 이제 3월 말하고 4월 초는 그 이벤트가 준비 중이니까 네. 좀 증시가 좀 갇힐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트럼프가 말을 또 바꾸는 바람에 한번 이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사실 보편 관세 20%는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놀래버린 거죠. 이제 생각 안 했던 변수가 나와서 하단이 한 번 더 이제 위태롭게 좀 이제 바뀌었던 건데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지수는 계속 그냥 정체를 좀 보였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매를 맞아버렸거든요. 그냥 20% 관세 부과까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뭐 30% 부과하지 않는 이상 증시가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는데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내일 어쨌든 5시에 발표되는 걸 한번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또 4월 4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제 결과도 한번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뚜렷하게 어떤 포지션을 잡기가 좀 어려운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시가총액 아주 상위는 좀 버텨주는데 이 약간 이제 시총 10위권 밑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파란색이거든요. 그냥 시퍼래요, 되게. 그러니까 그들 기업들이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매수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던져도 근데 공매도는 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서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근데 오늘 유독 좀 바이오가 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바이오 또 시총이 큰 상황에서 지수에는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오르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어요. 뭐 많이 오른 게 지금 하이닉스가 겨우 1% 정도 그쵸. 오른 거에 불과하니까 오르는 힘은 되게 약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도 거래는 없는데 그냥 조금 흘러내리는. 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있을 그 결과를 그냥 네. 좀 기다리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클벨에서 저희가 뭐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은 슈퍼위크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변동성을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나 혹은 뭐 선고 이런 거는 누구도 예측을 예, 하기가 그죠, 어렵잖아요. 네, 아무리 분석을 내놔도 크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3월 말, 4월 초 요때 진짜 크게 던집니다. 지금 19분밖에 안 됐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던지고요. 코스닥에서 벌써 1,000억 넘게 던지고요. 선물에서 4천억 넘게 던집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외국인들이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6천억, 7천억 정도 바로 그냥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급은 어떻게 코멘트 주로 지금 해주실까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파는 걸 아까 좀 잠깐 봤더니
주로 파는 거는 거의 전기전자랑 운수 장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면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일 거고 이제 반도체 일부가 있고요. 운수 장비는 여기에 방산도 좀 들어가요. 방산하고 자동차죠. 조선.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세 개가 다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뭘 파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방산과 조선은 많이 올라서 좀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자동차는 이제 관세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두 개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데 근데 이들 시총이 워낙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IT, 뭐 방산, 조선, 자동차 합치면 정말 거대한 하나의 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업종을 좀 일단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좀 팔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부담으로 오늘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파는 게 제약바이오 좀 확실히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아까 ABL 바이오도 말씀드린 대로 뭐 기대치에 못 맞춘 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네. 오늘 빠지는 거 보면 약간 좀 매물이 좀 이제 ABL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인 매도는 거의 그 제약주에 좀 집중돼 있고 일부 아마 전기전자 IT 업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바이오가 하락을 이끌고 있고 코스피는 IT 이 반도체 쪽 약간 매도는 나오지만 반도체는 사실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방산조선 이쪽에서 약간의 좀 매물 부담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관세 영향 있는 거는 빼야 되니까 빼고 관세 영향 없는 걸로 찾아서 가자니 올릴 만큼 올렸고 그 공매도 재개돼서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거는 또 타겟될 수 있고 네.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뭔가 악재들이 시장에 좀 소화를 하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야 또 넥스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2,500선은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분위기가 2,500 중반까지 갈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20분의 달콤한 꿈이었고요. 0.7% 마이너스 18포인트가 내린 2,502포인트. 코스닥에서는 0.8% 마이너스 685. 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료를 볼까요? 자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게 또 요렇게 빠지다가 또 시장 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9시 반 또 지나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11시, 2시 요거 지나가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자료 보기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하려는 이 의도 사의를 밝혔다. 사의 표명을 했지만 만류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면은 상법 개정안 거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신다면 보로님부터. 네. 상법 개정 그 이복현. 좀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거를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보긴 했는데 네. 아직 생각 정리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클벨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이건 뭐 정치도 아닌데. 네. 여민사님? 그러니까 저는 뭐 금감원장이 되게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어제 저는 한덕수 총리의 그 거부권 행사 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사실. 예,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1,500만 명 정도 되실 텐데 개인 투자분들 중에 상법 개정 반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찬성이지. 그렇죠. 예, 당연히 국장이 격에 올라갈 텐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기사도 봤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셨나. 근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었고 예, 그게 왜 기업들한테 큰 불이익이 가고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결국 우리나라 중산층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처럼 주식 부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부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벽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 뛰어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20대가 왜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할까? 접근성 자체가 안 돼요. 주식,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체는. 제가 강연에 많이 다녀도 그냥 미국 주식 다 비트코인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죠. 예, 한국 주식은 안 해도 미국은 해요, 사실. 음. 예, 뭐 그 이유는 다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인데 정말 의미 있는데 그게 결국엔 또 거부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너무 좀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았고 또 이게 도루묵 되는구나. 한국 참 증시 레벨업하기가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많구나.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그래서 좀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통과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보다는 아마 자본시장법 그렇죠. 개정으로 가니까 그걸로 가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했으니까. 사실상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통과 이제 다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물 건너 간 거죠. 예, 그래서 좀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약간 뭐 정치인들이 나는 이해 충돌 때문에 국내 주식 못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국내 주식 하고 싶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들 돈 있는 사람은 한국 주식도 뭐 안 사는 그런 환경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슬픈 거죠. 그래서 뭐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점차 나아지겠죠. 네. 예전보다 확실히 바뀐 건 맞아요. 예전보다 이제 정치인들이 확실히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법 개정까지 되면 참 좋은데 그 고비 참 통과하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이복현 저기 금감원장이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뭔가 이 상법 개정안 본인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뜻이 안 되면은 사퇴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결국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액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차원 본부장님 다른 속보 나온 거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넘어갈까요? 환율 얘기 조금만 어떠세요? 환율. 환율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즘에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초강달러였으면은 더 아작났을 텐데 그나마 환율이 1470원대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정말 꼴딱꼴딱 넘어가게 딱 버티고는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코멘트? 그러니까 어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방금 얘기한 그 상법 개정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도 상법 개정은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환율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강세가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게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2%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2%뭐 2점대 초반이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물건 가격 올라가는 막 9%, 10%, 막 16% 막 이렇게 올라가요. 평균 값으로 쳐도 한 7에서 8%는 오를 텐데 이게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국이니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의 강세가 나오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도 그만이잖아요. 네. 걔네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통화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약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인덱스 안에 있는 다른 유럽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뭐 PMI 요즘에 분위기 좋은 상황이고, 뭐 유럽은 경기 많이 좋아졌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셀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1,500원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볼륨 자체가 올라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갑자기 막 1,000원대 있다가 막 엄청 올라가면은 이건 엄청 심각한 거야 라고
해야 돼. 물론 절대적으로 심각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는 그 폭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막 엄청나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미사님도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에 달러 약세거든요. 네. 달러 약세고 누가 봐도 엔화랑 유로화는 앞으로 강해질 일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쵸.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데, 근데 미국은 정반대로 지금 긴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러 약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거에 만약에 맞췄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00 초반 가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아직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한 번 더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관세 위협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 자체나 이제 환율 시장에는 당연히 변동성 요인이죠. 불확실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이 나야 좀 환율 시장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결론 나는 게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 뭐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는 1,500원 터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환율은 좀 아래쪽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달러의 기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달러 약세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는 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에 환율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좀 느리겠지만 1,400원 초반을 향해서 서서히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이 불확실성 요게 어쨌든 좀 빨리 해소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는 아까 그 상황 그대로 계속 코스피는 0.5% 마이너스, 코스닥은 0.7% 마이너스, 좀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자료 보겠습니다. 여미사님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하창원 본부장님 경제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에 미국 이제 자꾸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데 시장이 이제 겁먹고 있는 거죠.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올까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너무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그 연준이 금리 인하 할 수도 없는 거고 물가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그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미국 증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쓸 카드가 없어서 너무 불안한 건데,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리값이 요새 막 날아다녀요. 물론 관세 영향이 있어요. 근데 구리랑 금은 다르거든요. 네. 금은 산업금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경기 안 좋으면 더 올라가죠. 근데 그쵸. 구리가 올라간다는 건 일정 부분 경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로 미국이 침체 오는데 구리가 저렇게 신고가 날 수가 있을까? 예, 그거는 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의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한 채권 금리에서 국채 뺀 거잖아요. 그게 오르면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악화된다는 신호인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크게 지금 악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기가 실제로 지금 침체로 갈 확률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아는데 다만 여기도 지금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시장이 놀래냐면 이제 각종 설문조사를 다 해요. ISM 제조업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건 뭐냐면 다 설문조사하는 거죠. 사람들 심리가 다 그러니까 이미 심리는 다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저 소비 안 할 겁니다. 예, 기업들도 구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관세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심리 지표들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의 1월달 소매 판매도 안 좋았지만 사실 그때는 LA 산불이나 이런 좀 특수한 네네. 환경도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심리 지표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좀 한 가지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룰루레몬의 CEO가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죠. 매장에 사람이 안 오기 시작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경기 소비재는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네. 안 쓰려 그래요. 좀 그렇죠. 보고 내년에 옷 사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심리 지표도 무시는 못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소비를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 아닌데 시장은 어쨌든 이런 이제 심리 지표 앞으로 다가올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도 항상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업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자기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싶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저는 트럼프 풋을 발동을 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증시가 더 빠지거나 좀 진짜 악소리가 나면 네. 발동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좀 시장이 이렇게 힘든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죽겠다. 좀 살려달라. 네,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부터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4, 5월 되면 대부분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감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아무튼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요 지금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 경기 침체. 요걸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두 분은 이런 데이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니까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도 미국 경제는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였잖아요. 근데 저렇게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가 다 깨질 수 있는, 그리고 깨져가고 있는 저 상황은 무엇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미국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 3년간 너무 좋았잖아요. 뭐 다른 나라 안 좋은데.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두 개거든요. 첫 번째가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막 풀었어요. 너무 많이 엄청 썼다. 풀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하는 일이 지금 그 뒤처리하고 있잖아요. 스코페센터 시켜가지고 줄여라, 다 줄여라. 잘라라. 예, 일단 줄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앞세워서 공무원 해고해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대로 가면 자기가 감세를 할 수가 없어요. 감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작업하는데 당연히 긴축하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국 경제 좋았는데 이거 지출 줄이네? 그럼 안 좋겠지?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안 좋아지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AI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지난 2년간 미국이 압도적으로 M7만 좋았던 게 AI 때문인데 이거 요즘에 막 흔들리잖아요. 또 AI 지출 감소니 뭐니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보다 힘든 상황인데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그동안은 미국만 보고 다른 나라 망해도 미국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이게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네. 예, 오히려 중국 좋아지고 독일도 좋고 유럽은 좋아진다 그러고 우리 한국은 아직 안 좋지만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글로벌 경기 흐름이 좀 바뀌는구나. 이제 미국에만 의존했던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 그 큰 두 나라죠. 독일과 중국이 살아나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물론 미국 경기가 망가지면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네. 사실 그건 당연한 건데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우려하는 거죠. 실제로 더 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그래서 언젠가는 트럼프가 그걸 방어를 해줄 거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 푸시 언제 나올 거냐 요걸 기다리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차라리 미국보단 다른 거 하자 약간 이런 그래서 금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달러 샀어요. 달러가 막 올라가거든요. 안전자산인데 근데 지금 요즘에 엔화가 좀 더 달러보다 강하죠. 금이 그 대안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냥 유럽 증시 사자. 유럽 방산주 사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중국의 알리바바 사자, BYD 그렇죠. 사자. 이렇게 지금 일단 탈출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던 기사 보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지금 로마의 그 주택들 산대잖아요. 미국의 부자들이 로마의 주택을 사요? 네, 파리 주택. 파리랑 로마 뭐 이런데. 네, 이쪽으로 자산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더 큰 성과 내기 좀 어렵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거나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자산 배분해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요거 가져오긴 했는데 그 요즘에 뭐 하도 지브리풍이 유행이라 그래서 한번 그려달라고 했는데 저게 버핏이랑 누구예요? 이창용 총재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군요. 좀 비슷하진 않아요. 이창용 총재.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게 버핏은 작년부터 경고했죠. 난 주식 팔고 있다.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블로그 들어가 보세요. 자료 나온 게 요거거든요. 요 파란색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네. 10년 전에 진짜. 미국 주식 비중이 57이었어요. 그때는 중국이 좀 많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냥 막 다 후방통하고. 거의 그냥 미국에 몰빵한 거죠. 네. 이제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M7.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많은 게 이 두세 배짜리 아. 아시죠? TQQQ 막 이런 거. 3배. 그래서 좀 경고를 한 거예요. 너무 쏠렸다. 그래서 자산 배분 좀 해라. 미국만 하지 말자. 이게 이렇게 한국 이창용 총재가 요즘에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은행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부자들도 자산을 배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니까 미국 증시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도 아까 저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미국 뭐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에서도 계속 그런 걸 팔로우업해서 올리시니까 네. 뭐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저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아래 공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전반적인 이유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효과가 늘어나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관세가 리턴이 되거나 좀 완화가 되면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어제 얻었던 힌트는 ISM 제조업에서 얻었던 힌트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결국엔 가격 인상이 가파르게 나왔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또 철강이나 이런 문구가 명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맞구나. 원자재 가격 올랐으니까 그게 가격이 전가가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소비를 좀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그리고 내 고용이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소매업 쪽에서는 지금 고용이 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가 꽤 늘어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서 또 일부가 이런 해고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업 쪽에서의 이 흐름이 혹시나 좀 중견이나 대형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별로 안 쓰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발표됐었던 지표 중에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5%가 안 돼요. 저축률이 5%가 안 되면 거의 저축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돈 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연체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악의 순환고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거니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나왔던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도 이제 원래는 실질 민간 투자를 많이 건드렸는데 실질 민간 소비라는 게 키워드가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의 나올 때마다 다 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최근 1년 동안 아무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는 아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미리 좀 반영을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채권 쪽 얘기해 주신 거 채권 금리 단기채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거 그럼 S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아요. 트럼프가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로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미국의 투자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공장 계속 짓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서 사람들 쓸 거고 인건비 그 높은데 걔네가 왜 제조업 안 하고 있겠어요. 아무리 공장을 로봇으로 돌린다 한들 어딘가에선 인건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결국엔 비싸질 텐데 어차피 그런 상황이 될 거라면 최대한 부채도 줄여보고 상대방도 좀 괴롭혀보고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 스토리를 조금 더 끄집어내보자라는 방향으로 좀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계속 뭐 엔캐리 얘기도 나오고 엔화 얘기도 나오고 유로화, 달러화 그리고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반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변동 없고요. 아까 0.5%, 0.6% 마이너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이 좀 매도폭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4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500억 이렇게 합쳐가지고 현물 시장에서 4천억 정도 던지고 있고요. 코스피 선물에서 6천억을 던지고 있으니까 지금 45분, 개장 45분 만에 1조를 또 던지고 있습니다.
요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기를 바래 봅니다. 기관도 같이 던지고 있고 사주는 건 지금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가 이따가 좀 색깔이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뉴스를 보면 일단 너무 무거운 것보다 좀 가벼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브리 보여주셔서 챗 GPT 가입자가 무려 5억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막상 쓰기 시작하면 쓸 때 진짜 많거든요. 네. 막 이제 내가 사무직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걸로 코딩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딸깍 하나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로그인하고 자기가 매번 누르던 거를 다 눌러가지고 자동화를 해줍니다. 그럼 커피 끓이는 동안 업무가 끝나요. 네. 그런 것들 막 만들거든요. 근데 이 지브리 푸사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문서나 이런 코딩적인 부분에서만 했다면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사용자가 이 사용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 왜 그런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만이 GPU가 녹고 있다 뭐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결국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가 더 강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력 소모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인프라를 깔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튜브의 민족이죠. 저도 사용량을 보니까 그냥 쇼츠가 이게 약간 마약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틈만 나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유튜브만 1000억 시간을 봤대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니까. 저기 전 세계 글로벌 막 탑 안에 들죠? 네,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용 점유율 1등 유튜브. 아, 우리나라 안에서. 아, 우리나라 네, 안에서. 그래서 저 글로벌로 봐도 높아요. 엄청 높을 거예요. 네, 탑3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마지막 데이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요 94%가 동영상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영상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남들도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그럼 여기 안에서 광고도 있을 거고 어쨌든 트래픽이 또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전력이나 인프라,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금이랑 은, 동 이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뭐 엄마 나 금 투자할까 은 투자할까라고 하면은 에이 무슨 실버야 그거 안 올라 하지마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엔 달라요. 실버가 더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금은동이 아니라 동은금 순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요? 동은금? 네, 여기 딱 이렇게 보면은 최근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리고 실버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실버도 더블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올라가고 있고 팔라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리는 지금 동은 지금 재고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대요. 그거는 체크 포인트예요. 재고가 줄어야 돼요. 재고가 줄지 않으면 1,500 이상으로 못 올라갈 겁니다. LME가. 어떤 게요? LME 구리 선물이. 아, 구리 선물이. 네, 걔가 올라가야 구리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버는 요게 이제 일부 기간 IB 기간에서 200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으로 안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과거에도 그 정도에서 계속 막혔는데 만약에 그 잠긴 물량을 이제 가격을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은이 엄청나게 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은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이게 일부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금도 이전에 고가권에서 확실히 뚫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은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요거는 정말 짧게만. 구리는 저 실제로 구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구리를 비축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혹시? 일단은 관세 때문에 그 이제 비축을 하는 그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거는 이제 LME에서도 발표를 한 거라서 네. 그건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개인 소비는 사실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네, 개인 소비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막 중국이 양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서 원유 비축하고 있고 설탕 비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원자재 비축하고 있고 금 많이 모아서 비축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또 구리를 또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건가? 혹은 소비가 많이 실제로 사서 소비를 많이 하면 그건 이제 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서 쟁여놓기만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일단은 뭐 관세 때문에 좀 재고를 축적하는 분위기, 네, 그걸로 근데 보시면 돼요. 관세가 맞는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금처럼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구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뭐 그런 이제 건설 그런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자재 쪽도 들어가고 근데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친환경 산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친환경 산업을 좀 이제 등한시하지만 독일 그 이번에 그 재정 정책 나왔잖아요. 거기 대부분이 다 친환경 정책이에요. 탈탄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럽 쪽에서 구리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그러니까 근데 수요는 지금 이렇게 팍 느는 게 아니라 약간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기대감.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재건 이슈 이런 네. 기대감으로 아마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구리는 전통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공급 부족 이슈 이런 게 이제 다 좀 잘 어우러져서 요즘에 이제 금보다 오히려 좀 구리가 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네, 마지막 뉴스는 네, 요거 애경 산업은 설명드렸는데 이미 다 올라서 요거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 이게 일자리가 기사 내용이 또 되게 슬프게 나와가지고 60대 부부가 일터 나간 오전 10시 29살 아들은 방에서 TV 켠다. 몇 년 전 난데 누가 내 얘기 써놨어? 저작권 누가 침해했어? 네, 요즘에 근데 비정규직이 많다고 해요. 정규직이 아닌 게 많은데 어쨌든 네, 이런 경제 활동 인구가 확실히 진짜 이거는 좀 젊은 친구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한테 그 많이 물어보고 동향을 체크해봐도 확실히 노는 사람이 많아요. 제 사촌 동생들만 하더라도 지금 몇 년씩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자기가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자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힘들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 세대가 약간 앞뒤로 꽉 막혀서 되게 힘든 세대로 좀 유명했었던 라인인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확실히 이런 이제 청년들이 더 돈을 잘 벌고 해야 이렇게 슝슝 살아나는데 뭐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캥거루 저도 해봐서 알지만 캥거루 하면 네, 별로 돈 들어갈 게 없거든요. 없어요. 왜냐면 원래 먹는 거에 진짜 숟가락 젓가락 하나만 딱 놓고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많이도 안 먹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고 이러면 사실 생활비 들어갈 게 아예 없으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소비를 극단적으로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치킨 뭐 이런 것만 좀 줄이면 그렇죠. 뭐 뭐 나가서 막 엄청 막 소비하고 이럴 거 아니면 안 나가요, 잘.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게임하고 도파민 절이다가 뭐 밥 차려놓으면 나가서 이렇게 먹고. 도둑고양이처럼 좀 먹고 또 들어와서 누워서 TV 좀 보다가 이렇게 채팅하다가 맞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60대는 일터로 또 나가고 네. 20, 30대는 또 노는 사람이 많다. 기사의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이건 것 같아요. 단순 노무직도 마다하자는 엄마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층 입장으로서 네.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학업에 때려박은 그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생각할 때 막 내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일, 나랑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하기 싫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것도 그렇고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년제 뭐 인서울 뭐 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자소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가 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 자격증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 이런 스펙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애초에 넌 놀았구나가 돼버리니까 되게 디폴트 라인이 일단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자격증이 몇십 개거든요. 뭐 민간 자격증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했었던 게 지나고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기업들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들은 드는데 뭐 성실도를 측정하는 거겠죠. 어쨌든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여러모로. 근데 채용 시장이 많이 이제 얼어 있다 보니까 그쵸. 쉽지는 않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새로운 좀 이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면접을 한번 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면접관이었어요. 이제 저한테 필요한 좀 인원을 한 명 이제 구해야 돼가지고
디자이너이잖아요. 저도 왜 잘할게요. 형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네. 아 이게 뽑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거기 지원하신 분들 정말 힘들겠다 그 생각 많이 했고 그 핵심은 그거예요. 딱 이게 면접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거보다 이제 면접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이 딱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어려운 게 거기 이제 면접 보러 오신 분은 그걸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뭔지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왜 뽑을까 거기에 답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결국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이나 뭐나 다 가성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성장을 고성장으로 하면 괜찮은데 인구는 확 늘어버렸고 갑자기 성장은 딱 멈춰서 그냥 답보해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그럼 제가 한번 광고만 잠깐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해도 되죠, 여러분? 네. 레노버 싱크패드 16형 노트북.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레노버 싱크패드 16형 노트북입니다. 최신형 14세대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에 16기가 램, 512기가 SSD까지 탑재를 해서 빠른 속도,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화면도 좋은데요. 16인치 IPS 패널이 탑재되어 있다고 해서요. 180도 플렉시블 힌지, 코파일럿 키까지 탑재됐다고 합니다. 플렉서블한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180도. 오. 우와, 180도예요. 짱이다. 근데 이거 180도 해서 뭐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180도 할 이유가 있나? 뭐 어디 받침으로 쓰나? 이거 180도 해서 뭐해? 근데 어쨌든 넓혀지면 좋은 거죠. 안 부러진다고. 안 부러진다. 내구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내구도가 네. 이거를 어디 갖고 다니니까. 네,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180도로 또 펴진다고 합니다. AI 업무 최적화 기능으로 업무 학습 컨텐츠 제작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1년 무상 보증 제공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양의 싱크패드인데요. 진짜 프리미엄입니다. 최신 상품 플러스 새 상품. 진짜 프리미엄인데 이게 아쉽게도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100대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팔렸어요. 그래서 빠르게 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야 되고요. 가격이 싸서 금방 팔립니다. 109만 원이에요 이게. 109만 원. 싸죠? 싸잖아요. 109만 원. 이거를 360도 꺾어보라는 놈은 누구야 이거. 지금 채팅창에 이거 뒤로 더 꺾어보라고. 이게 무슨 뭐 고무줄입니까? 네, 180도. 생각해봤는데 네. 저거를 이렇게 상담할 때 뒤집어가지고 보여줄 때 저렇게 쓰는 것 같아요. 패드 대용. 패드 대용으로. 네, 샥 돌려가지고 쳐주면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죠. 화면도 저거 돌아가요. 돌려주면. 진짜요? 그거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 그 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저거 뒤집게 하면 뒤집어줘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여주고 나 채팅 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렇게. 네. 상담할 때 이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화면이 이쪽으로 보이게 네. 한다고. 그리고 뭐 검색할 거 있으면 이제 저걸로 쳐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되게 좋다. 알겠습니다. 시끄럽다, 광고 좀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시끄러우면 귀를 막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귀를 막을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독일 명품 게이밍 브랜드 로카트의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 드립니다. 블루투스 5.1을 지원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하고요. 게이밍 브랜드답게 강력한 사운드 튜닝으로 음악 감상 물론 게임 플레이에서도 실제로 내가 총 맞아서 으악 하는 배틀그라운드 몰입감 엄청 높여줍니다. IPX4 방수 등급이라서 운동할 때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3만 원대에 드립니다. 버즈 에어 게이밍 이어폰 로카트 500개 한정 특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고민하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다다님께서 나다 이놈아 그 놈이 그래서 이거 360도 이거 꺾여야죠. 노트북 이렇게 360도 꺾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로 쫙 이렇게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가야죠 이제. 10시 넘었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고생하십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쇼핑 라이브에서 쇼스타라 그랬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으니 참 그래도 제가 아까 캥거루처럼 방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 캥거루죠. 갈까요? 가요. 네. 가자.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별로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딱히 코멘트를 드리지 않겠고요. 이따가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